뉴스런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크게 기록될 날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30년간 방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 불안을 우려한 정부는 투명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는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할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는지 최인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류 직전 오염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입니다. 도쿄전력 홈페이지의 5번입니다. 알프스로 불리는 설비로 정화가 힘든 삼중수소는 오염수 1톤당 바닷물 1,200톤의 비율로 희석해 흘려보내는데 오늘 새벽 6시 기준 리터당 208 베크렐이라고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과거 데이터도 볼 수 있는데 어제 오후 3시부터 205에서 207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은 삼중수소 농도를 1,500 베크렐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고 IAEA 홈페이지 역시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받아 공개하는데 초록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예상 수준 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희석할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지점, 일본의 데이터도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들어오는 물의 수치가 자연 상태의 방사선 농도보다 5배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8.3을 보이고 있습니다. IAEA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초록불 상태입니다.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K4 탱크 안에서 유동적 주기로 채취한 데이터와 오염수의 이송과 희석에 사용할 바닷물 유량 수치 등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쿄전력은 일단 초반 17일 동안 하루에 460톤씩 모두 7,800톤을 방류하고 이어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됨과 동시에 논란도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기간을 총 30년 정도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발표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은 2053년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오염수 방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문제는 향후 30년 안에 오염수 방류 작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5만 톤을 매일 400톤가량 방류하는 동안에도 지하수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오염수가 하루 평균 90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피스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세기 안에 원전 폐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원자로 폐로 시점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어 오염수 방류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전해드린 30년이란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변수 때문입니다.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류되기에 바다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영향과 일본 어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소문 피해는 언제든 불거질 수가 있는데요. 방류 첫날 일본 현지 분위기를 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민 400여 명이 도쿄전력 본사 앞에 모여들어 바다를 죽이지 마라, 어민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방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는 범죄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스기하라 코우지 씨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이 지구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취재진과 인터뷰에 응한 일본의 반핵 전문 비영리 단체인 원자력 자료 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방류를 강행했다며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업인 단체와 기타 사람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장기적인 방출에 따른 평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참담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 시민들도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오늘 또 수상관저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CBS 뉴스 임민정입니다. 일본 어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전면 수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대응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임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해고염수 해양 방류 당일인 어제부터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해고염수 방류 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일본 측에 경고해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에 배출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더욱 바다에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단번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여기다 중국 측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장담한 만큼 향후 더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관총서는 관련 규제 조치를 적절하게 역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수산물을 넘어 각종 식품과 농산물로도 수입 금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는 일본 식품과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입 금지 검토 모니터 대상을 수산물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중국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정부는 일본이 방류에 나선 지 30분도 안 돼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황영찬 기자가 마트와 재래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뚝 끊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올해 장사는 다 한 것 같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 죽는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안 나온다고 봐야 돼. 관광객들 좀 다니지 한국 사람 한 팀도 못 팔았어요. 올해는 장사를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리에 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산시장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방류 이전에 해산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류한다 해서 오늘 먹으러 왔어. 아예 안 안전하지.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안 사 먹어야지. 덜 사 먹어야지.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일부 소금 제품이 품절 상태였는데 미리 사지 못한 소비자들은 괜히 더 걱정된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벌써 물건이 없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건 좀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매출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수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이미 비상입니다. 유통업계에서도 방류 이후 소비자 불안을 덜고 매출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